올해 여름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68세 김모 어르신은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지금까지는 조용히 계약만 맺고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었지만 이젠 다릅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신고 안 하면 벌금을 낸다고요? 하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지난 4년간 이 제도를 준비해왔고 이제 실질적인 적용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모두 해당되는 만큼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세를 놓거나 세를 들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그 대상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주목할 점은 이 제도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전 유성구에 사는 72세 여성 김 씨는 최근 이 제도를 몰라 계약 후 2달 뒤에 신고하면서 50만 원의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신고는 집주인이 하는 줄 알았는데 세입자도 책임이 있다는 걸 몰랐다며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한 뒤 바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휴대폰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예정이며 미신고 시의 불이익도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특히 지방 거주자나 고령 세입자일수록 정보 접근성이 낮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녀들과 상의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봄 충남 서산에 거주하는 74세의 박 씨는 딸 부부에게 작은 전셋집을 빌려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약만 맺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갔다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죠. 이처럼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히 금액과 지역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또는 조건입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67세 윤 씨는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세를 주었습니다. 월세가 30만 원을 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도 월세가 35만 원이라면 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5만 원이라면 두 조건 모두 기준 이하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금액만 봐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기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이고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세종처럼 광역시와 특별시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제주시와 도 단위의 시지역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도 지역 내 군 단위 지역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군이나 전북 진안군처럼 군 지역은 제외되지만 원주시나 전주시 같은 시 지역은 포함되는 셈이죠. 이어서 신고 대상 주택 종류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은 물론이고 다가구, 다중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모두 포함됩니다. 더불어 주택이 아닌 공간이라도 계약 당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용도로 쓰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 안의 원룸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공간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외형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제가 왜 이제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고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이 제도는 이미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첫 2년은 계도기간 그리고 다시 2년간 유예기간을 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6월 1일부터 정확히 4년이 지나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과 함께 2020년대 초반에 도입된 3대 임대차 보호 정책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자녀 도움 없이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한 뒤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 신고를 완료하세요. 지난달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70세 이모 어르신은 딸 가족에게 전세방을 내주면서 계약만 맺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센터에서 계약 신고 안 하셨네요.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처럼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 집주인과 임차인 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한 사람만 신고를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왕이면 세입자가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 조건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7천만 원이고 월세가 25만 원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또 반대로 보증금은 5천만 원이어도 월세가 35만 원이면 역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얼마까지 나올까? 과태료는 얼마나 늦게 신고했느냐, 그리고 계약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데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만약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하거나 아예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단순히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아래처럼 과태료가 낮아집니다. 3개월 이내 지연 약 5만 원, 1년 이내 지연 약 20만 원, 2년 이상 지연 약 30만 원. 이 수치는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누가 신고하는 게 더 좋을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이 빚을 지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과거엔 전입신고 후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등록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 이제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까?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 이미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다만 처음 2년은 계도기간, 이후 2년은 유예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도입된 제도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있으며 이 두 제도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 중입니다. 월세 사는 시대 신고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4일 신규 임대차 계약의 월세 비중은 61.4%에 달합니다. 과거엔 대부분 전세를 선호했지만 이제는 월세가 대세입니다. 오피스텔, 빌라, 고시원 등 아파트가 아닌 비주택에서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73세의 조모 어르신은 최근 단독주택 한 채를 월세로 내놓으며 계약만 작성하고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6월부터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죠. 이처럼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주택, 즉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단독주택처럼 비아파트 형태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무려 76.3%에 달합니다. 즉 100건의 계약 중 76건 이상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을 위한 핵심 조언. 먼저 집을 빌려주는 입장인 임대인, 즉 집주인분들께 드리는 중요한 안내입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은 계약 변경이나 갱신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계약 체결 시에만 신고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무당국과의 정보 공유입니다. 전월세 신고가 되면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국세청과 공유되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계획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현금 거래로 조용히 넘어갔던 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 활용법. 이번에는 세입자 입장, 즉 임차인을 위한 정보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RTMS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등록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경매나 압류 상황에서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12년 살다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 과태료 유예 기간은 5월 31일 종료, 6월 1일부터는 본격 부과 시작.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비아파트 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포함도 모두 신고 대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상가 사무실도 신고 대상에 포함. 대전 중구에 사는 76세 박모 어르신은 이번 달에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임대 인집주인과 임차인 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신고를 해도 다른 한 사람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즉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한쪽이만 신고하면 의무는 다한 셈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임차인, 즉 세입자가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확정일자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란 전세 계약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인데요. 전월세 신고만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잘못 알고 있다가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가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뀔 때 민감하게 대응할 줄 아는 준비된 시니어가 자신의 권리와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한 장 신고 한 번이 수십 년 모은 보증금을 보호하는 결정적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